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중 게임스탑과 로빈후드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게임스탑에 관한 이야기와 이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최근 급락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상승했던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항하기 위한 개미들의 매수세와 이를 이기지 못한 기관들의 숏 커버링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빈후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막아 게임스탑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44%가량 폭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로빈후드는 왜 개인들의 매수를 제한했을까요?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로빈후드는 매수를 제한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월가의 대형사들이 주식 중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무료 수수료, 무료 예치금, 리서치 인력을 두지 않은 가벼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개인 고객을 끌어들이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즉, 월가의 대형사들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을 주된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처음의 목표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본인들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결과 결제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10주의 주식을 주당 1,000원에 산다고 하면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상대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문이 매칭되어 체결이 발생해도 제 잔고의 주식이 상대방에게는 대금이 즉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후에 해당 거래가 결제되고 최종적으로 각각의 계좌에 주식과 자금이 입고됩니다. 물론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한국의 증권사들은 결제 전에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체결과 결제 시스템은 미국도 동일합니다. 로빈후드와 같은 브로커를 통해서 주문이 체결되면 CSD에서 거래를 정산하고 이를 CCP에서 결제 처리합니다. CCP에서 결제 처리하는 데에도 한국과 같이 이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꽤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사이에 주가 변동이 크다면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많고 주가 변동폭이 크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CCP에서는 보통 2에서 3%의 담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근본 게임스탑의 경우 훨씬 높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무려 100%의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로빈후드에서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큰 주식에 대해서 모든 담보물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매수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한 자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로빈후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매수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개인들과 월가의 공매도 전쟁에서 미국의 결제 시스템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이 하루 이틀 만에 집 앞으로 배송이 되는 시대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이틀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담보물 이슈 때문에 신규 매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해결할 신기술로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사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결제 서비스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되는 이 타당성 조사는 21년 12월 만료 예정입니다. 해당 기술을 조사 중인 기업은 블록체인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제공 업체인 팩소스입니다. 팩소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 매수, 매도자의 주문을 동시에 전송하고 이를 자동으로 정산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현 중입니다. 2년 동안 팩소스는 규제 집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범 프로그램 규모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무조치 구제에 따라 팩소스는 일부 대형사의 주식거래 결제를 시작하고 추후 다른 자산으로 기술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EC의 무조치 구제는 SEC가 증권업계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블록체인 베이스드 세틀먼트 for Asset Trading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BOC는 이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의 주요 장점으로는 더 빠르고 유연한 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관건은 블록체인이 포크할 때 결제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위험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의 결제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21년 상반기에는 게임스탑과 로빈후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힘을 실을 만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주식 결제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당연히 안정적인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이 활용되는 가상화폐가 주된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게임스탑과 로빈후드 사태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태를 만든 원인 중 하나인 복잡하고 낙후된 결제 서비스를 개선할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이미 SEC와 BOC에서도 해당 기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블록체인이 증권 결제 서비스를 위한 주된 통화로 채택될 것이고 이는 당연히 비트코인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은 게임스탑과 로빈후드 사태로 인해 촉발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